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사들 문제로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교사들이 집단으로 질서 있게 그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가 신경을 쓰고 온 매스컴이 지금 난리버섯을 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행간을 보면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 교사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 소녀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무엇일 것이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5.16 군사 쿠데타 났거든요. 그때 제 옆에 앉았던 아이가 그 장도영 그 당시 참모총장의 조카예요. 그래서 같은 짝지죠. 그러니까 그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가, 재명이라는 친구가, 뭐 요즘 야당 대표 이름을 표현하는데, 그 장재미가 변화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삼촌이 반혁명 분자로 또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갔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맞는데 그때 제가 소년의 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군사 쿠데타를 보는 눈. 그리고 또 중학생이 되어서 또 저 담임하고 이렇게 앞으로의 이제 꿈을 이야기할 때, 야, 그럼 너가 혁명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담임으로부터 이제 듣고 이제 이런 거 했는데, 그 교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초등학교 아이들이 눈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내 선생님이 자살하고, 오늘 또 보니까 60대에 이제 정년을 얼마 났던 교사가 어떠한 이유로 너무 스트레스겠죠. 또 자살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의 눈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날 때 저희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하고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의 현재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의 담임은 아니었고 자기의 은사는 아니었지만은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자살을 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야 될 우리 초등학생들의 충격과 앞으로의 그것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게 해줄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5.16 군사 쿠데타를 보면서 또 할머니가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런 모든 그런 가정 속에서, 또 저희 외조부, 작은 외조부가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해방된 조국으로 들어오다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홈실로 가는 동구 밖에서 총살을 당하고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복권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열사로 독립투쟁을 했던 애국자로 이렇게 다시 이제 비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우리 역사의 질곡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냉전 시대와 전쟁과 이러한 것으로서 그 고통 속에서, 쿠데타 속에서, 독재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 소년이 겪으며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지금 참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전부 다 잘 의식주가 해결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해결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교사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어떤 학부모로 당하는 법적인 문제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반응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정부의 교육부 책임자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후유증이 앞으로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소년이 자랄 때 집안에 재산 싸움, 요즘은 뭐 그런 싸움이 거의 없겠지만은 재산 싸움이 나면 막 형제끼리 싸움을 하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돌멩이도 막 날라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한 가정에 살아난 소년들, 지금은 그 이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의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의 고발에 의해서 또 어떠한 학사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물론 숨겨진 지병이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자라는 아이들이 어떡하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일찍이 같이 민주운동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부산 민족은 정치 국민운동 같이 꾸리고 그때 이제 60한 정도 같이 했지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홍콩에서 들었는데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역경과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 자살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잘 알지요. 그 형제들도 잘 알고 그 누나도 잘 알고 다 하니까. 참 그 미스터리였죠. 근데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어린. 지금 이 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산업 생산이 안 되고 물가는 치솟고 상고 트리플이 막 겹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여야 간에는 지금 정쟁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세사가 아버지 영조한테 기합을 받을 때 갇혔던 뒤죽간에 있는 이 한국이 되고 있는 거고 안에서만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극복해야 돼요. 참 야당 대표도 이 정치를 모르잖아요. 행정은 잘했지만은 또 우리 여권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인 경력들이 다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루빨리 교육부도 죽어가는 자살하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초등학생의 눈을 보고 빨리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도 그래요. 좋은 교사분도 있고 실력 있는 교사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칼라링이 참 이게 한국의 그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같은 데 보면은 좀 귀족적인 가문 이런 데서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을 21세기에 만난 교육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똑같이 우리 국제급중에서도 자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이 공고하게 나가니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좀 태폐의 기색이 짙어지니까 북과 중국과 삼국이 하는 군사훈련다 이런 제의를 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수출 전략 시장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럼 한국 내 사정은 또 어떻느냐? 우리 정치인들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벌들은 그때부터 물려받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 자기들의 자본을 정식에 나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이거예요. 빨리 한국의 중개무역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탈피해서 번영을 이루어내고 한국 안에 갖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익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중간층 허리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부가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과정에서 또 경제부처 쪽에서는 한국에 빨리 지금 홍콩, 싱가포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여기가 힘을 딱 합쳐가지고 중개무역의 활성화의 어떤 공동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안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보 쪽을 많이 나가면서 진작 우리 중산층의 허리를 강하게 하고 재벌가에 형성되어 있는 정치사회의 카르텔을 좀 연화 희석시키면서 이 국가의 허리를 든든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외적인 영향력이 없이 국가의 모든 이 경제 지표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개무역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요 안에 국간 안에서 우리 돈끼리 나누고 뺏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영국이 해 뜨지 않은 제국처럼 배를 몰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은 열심히 일한 것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탈 당한 거지만 어쨌든 나라의 부를 늘렸듯이 오늘날에 그렇게 늘리는 방법이 중개무역이에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장년들, 노년들이 끝까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A라는 국가에 물건을 필요로 하는 시장 국가로 보내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주는 제도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출발부터 금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는 오고 가는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언밸런스의 조정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에 또 한국의 은행들이 감당해줘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한국의 경제인들이 있고 정치인들이라 그러면은 한국이 빨리 중개무역으로 갈 수 있는 이 활로를 열어야 됩니다. 열면서 이 중간의 허리를 든든하게 함으로써 이 교육의 문제는 중간의 허리가 든든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정부의 교육부도 21세기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물론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그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무엇이 깃들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함성에도 귀를 기울이지만은 말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아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좋은 선생님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부모 밑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아이들은 절대 문제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딪혀 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은 바빠서 이야기 안 되죠. 선생님은 또 어떤 나의 학습 능력이나 여러 가지 바탕 위에서 또 등한시 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이 가진 본능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험 있는 선생님들, 정말로 철학가 있는 선생님, 이런 아이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쓰다듬어 담아주고 한 똑같아요. 한국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벌들이 꽉 쥐고 있는 큰 회사들이 딱 쥐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탈피해가지고 일반의 중소기업들도 중개무역의 활성화의 장속에서 많은 재화를 벌여들여가지고 이 중산층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야지 이 나라가 든든해진다는 것을 한번 꼭 정책 입안자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